네,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합니다. 김 팀장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9일 광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가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생아를 흔들고 때리고 보십시오.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 CCTV 영상에는 당시 학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 누워있는 아이를 세게 흔들더니 아이의 등을 큰 소리가 들릴 정도로 퍽퍽 때립니다. 이 잠을 자지 않아서 산후도우미는 이렇게 했다는데 산후도우미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너무 잔인해서 저희가 영상을 차마 원본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편집해서 영상을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사실 얼핏 보기에도 정말 목도 못 가누는 어린 아이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컨대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여성 같은 경우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글쎄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인성이 좀 별로가 아닌가. 네. 그리고 본인이 학대를 했거나 이전에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해를 또는 자기가 학대 피해 경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어난 지 25일밖에 안 된 신생아 같은 경우는요, 가장 위험한 것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SB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그 어떤 두개골 같은 거하고 이 안에 있는 그 뇌하고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흔들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어대면은 그 과정에서 이 뇌가 엄청난 손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내팽개친다든가 흔든다든가 하는 것이 저게 아주 심각한 뇌 손상을 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 여성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호흡 곤란하거나 토하거나 젖을 안 먹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왜 저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잠을 더 못 자고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니, 생후 25일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저렇게 아이를 흔들고 때렸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의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애기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작은 소리에도 지금 깜짝깜짝 놀래고 좀 울고 그러거든요. 계속 놀래고 자다가 엄마한테 많이 찾고 그러죠. 설사 좀 하고 있고 지금 이틀째 계속 대변을 항상 잘 보던 애가 지금 기저귀에 살짝 묻어나올 정도로 설사를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정말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부모님이 몰랐다면 이 폭력이 언제까지 지속됐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입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아이의 변화 상태를 제대로 인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외출만 하는 날이면 그럼 그날이 이제 산후도우미가 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외출하고 돌아오면 지금 25일밖에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훨씬 더 많이 울고 많이 보채고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CCTV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CCTV를 설치해놓으면 저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이제 동영상에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알람이 오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어플에 알람이 울려서 저 영상을 보고 어머님이 거의 경악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바깥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단 아이의 아버지를 먼저 집으로 네. 보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내도 같이 와서 바로 지금 저 여성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을 겁니까? 이 부모님은 이 산후도우미를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모님 뭐 아이를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이모님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모님이 애기가 딸꾹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나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꾹질 때문이 아닌 그 1시간 반 동안 10분에서 15분, 20분 간격으로 애를 방에 데리고 와서 때리고 던지고 흔들고 그 장면이 경찰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만 6개, 7개거든요. 저희는 진짜 친이모 마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모님한테 이제 진짜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제출된 증거만 6개에서 7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처벌을 받겠지만 사실 아이가 받았을 그 배신감 그리고 아이의 정신적인 충격은 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초기에 자기를 돌보는 사람과의 애착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어떤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여성의 어떤 심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옛날에 뭐 자기는 산후조리를 갖다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구나 상황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자기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모님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화풀이를 함으로써 이래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이 어머니나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이 보건소에서 업체 리스트를 갖다가 받고 네. 또 인터넷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가 있는가 하는 그 반응까지 다 봐가지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고심을 한 끝에 네. 이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사법 처리를 갖다가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산후 도우미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처벌한다 이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이 저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심리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인들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은 이게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더 검증이 강화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 친구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왜 애를 남한테 맡겨가지고 저 사단을 만들어 그랬는데 요즘은 워킹맘들이 많기 네. 때문에 정말 산후 도움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건강보험 중에서 본인 부담금 합계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통합형, 라형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치단체 자립도가 높을수록 이 정부 지원금의 비중이 높다 그래요. 근데 이 산후도우미를 연결을 할 때 이거를 정부에서 직접 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업체랑 연결해서 이렇게 파견을 받는데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교육기관 같은 데 가가지고는 6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기를 낳는 것도 아기를 낳아본 사람과 그다음에 어머니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60시간 교육받는다고 해가지고는 아기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 보고 가서 아기를 키워라. 네. 인성도 어떤지 모르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검증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적인 보완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돋보기였고요.